그 다음에 이거는 뭐 러시아 슈레더가 이제 예, 독일의 그 독일 좌파 자유좌파야 슈레더도. 예, 얘도 이제 10억씩 받는다, 친부친이다. 아니 여태까지 메르켈 가다가 예, 인드라가 메르켈만 친중이었냐? 다 친중이었지. 친노였고. 예, 20년간 지난 20년간 그랬다고요. 예, 메르켈 슈레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에 여태까지 지난 20년 동안 친중 아니었던 세계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친중 친노였지 뭐. 이제는 예, 반중 반노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술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워스트저널에서 원유가 도착지 없는 선박에 실려 서방에 유입된다. 이런 게 통계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러시아 원유가 경제 제재 효과를 발휘해서 러시아 원유 수출이 많이 수치가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저런 도착지가 표시되지 않는 러시아 원유 수출은 이 통계 데이터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현재 원유 수출은 원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 러시아 경제 제재는 일단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5월 9일까지는 다들 저 슈레더의 말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러시아 푸틴이 5월 9일에도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때 심각해집니다. 러시아 경제인들의 생각에 러시아 경제가 심각해지는 타이밍은 5월 9일 날 전쟁을 끝내면 뭔가 뭐 할 거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유보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9일날 전쟁을 푸틴이 안 끝낸다. 그럼 그때 진짜 심각해집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죠. 우크라이나가 휴전하든 말든 푸틴은 끝났다고 얘기했죠. 대체자를 구하고 있다고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가 본격 발휘되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5월 9일날 만일에 푸틴이 일방적인 어떤 선언, 휴전하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군대가 헤르손을 장악하고 크림반도까지 한번 쫙 밀어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뭐 몰도바까지 한번 노려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몰도바가 내륙 국가거든요. 흑해하고 연결이 안 됐어. 그래서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몰도바입니다. 몰도바에서 볼 건 여자밖에 없다. 몰도바 처녀들밖에 없다. 이 정도로 몰도바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몰도바입니다. 수출할 게 여성 수출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필리핀이에요. 동유럽의 필리핀, 몰도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먹기 좋은 땅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몰도바는 이제 우크라이나계하고 루마니아계가 합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밀류로 삼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거고요. 우려스럽습니다. 몰도바 시민들도 걸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렵지만. 그리고 샤를 정리 잘했고요. 샤를이 정리 잘했어요. 샤를이 선 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의 자유파시오 2024년 재도전 가능성 시사 나와주면 고맙지. 자유파시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슨이 다음 대선에도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 트럼프도 나온다는 얘기죠.
트럼프도 나오고 샌더스도 나온다. 우익 파쇼 트럼프, 좌익 파쇼 샌더스 나와주면 고맙죠. 미국 민주당이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버니 샌더스 구면 귀족이에요. 유대인이고 시카고. 버니 샌더스는 다른 거 다 그냥 다른 건 다 신경 쓸 거고요. 시카고하고 그냥 유대인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허양진 제주지사 이분이 뭐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 이 신화월드 그 롯데가 합작한 데는 거기는 정말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요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자본으로 하고 운영까지도 중국 업체가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중국색을 다 없앤 거야. 한국 관광객들한테 거부감이 없으려고,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려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건 롯데가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지노가 핵심이군요. 카지노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 제주가 이효리도 떠나고 제주살이 한참 인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김경률 회계사를 믿는 분들은 필독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노면재단, 발전노면 시민센터, 조선일보 인들아 강조하는 게 이거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가짜뉴스야. 그런 건 그런 분들은 김경률 회계사를 삼성전자 아니죠, 하여튼간에 그런 거 이슈 제기했던 김경률 회계사를 차라리 믿으세요. 그런 중동조 구도에 세뇌돼 가지고 된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일 잘한다 중지한 권성동 총선까지 자유파쇼 분열책 중지함도야. 젊은 시각, 이 친구가 용기가 있네요. 당장 구독자 수 줄고 있음에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구독자 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인드라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지만 이번 사안은 좌익 파쇼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CFR이나 국유본의 어떤 입장이냐, 좌익 파쇼가 판을 치니까, 좌익 파쇼 포퓰리스트니 판 치면은 반드시 그 저쪽에 영향을 받아서 저놈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라는 우익 파쇼 포퓰리즘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철험회 같은 좌익 파쇼가 준동할수록 이쪽에도 우익 파쇼가 준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양쪽의 좌우익 파쇼 준동을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들에 휘둘리면 우리가 프랑스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당장 속 시원하게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뭔 야비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 발언은 정치인들은 철수형이니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철수형이 다 정답을 얘기했어. 철수형 메시지 보면 답이 다 있고요. 철수형 입장이나 인들의 입장이 다 같아요. 그래서 철수형이 그렇게 압력을 좀 넣어주는 정도.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뭐냐, 다음 총선에서 국힘당에게 압승을 몰아줘가지고 이 반쪽 문정비 파쇼 정권이 만든 4.15 부정선거 때문에 만든 저 국회의원 수 갈아엎어서 다시 막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거 외엔 대안이 없어요. 뭐 국회 예산? 그런 어떤 우익 파쇼적 발상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국회 예산입니까? 큰일 나는 일. 그런 애들을 조심하십시오. 국회 예산 주장하는 운운한 애들은 이런 깡무식한 우익 파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걔는 또 우익 파쇼를 위장한 자유 파쇼일 수도 있어요.
이 좌우 파쇼들의 국회에선 이따위 발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강성 발언만 하면 다 응? 나만 우파야, 나만 예? 나만 보수야, 저쪽도 나만 유일한 진보야, 나만 좌파야, 이런 애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그놈만 좌파가 아니야. 그놈만 우파가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냥 파쇼예요. 나만 좌파야, 나만 우파요,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그놈들만 파쇼입니다. 그놈들 주장 빼고만, 예, 그놈들 주장 반대로 하면 대부분 맞아. 대부분 옳은 길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시각이 아주 이거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용기는 저렇게 감정적으로 막 예? 만영 부리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인기 없는 발언이라도 할 땐 해야 되는, 그것이 진짜 용기지. 예? 댓글 달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게 용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2시 10분 내에 또 이렇게 끝내야 되는 분위기하고, 이제 이거 이제 블룸버그 조재길이 이제 뭐 이런 거, 아 이건 아니구나. 뉴욕타임즈하고 웨스트저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워싱턴 포스트 비교한 건데, 아인드라는 이제 이거 다 감소잖아요. 감소. 예, 방문자. 그렇게 저는 큰 의미 두지도 않습니다. 예, 저는 과거에 이제 국영 분파 시절에는 세계 최고의 언론은 뉴욕타임즈, 그다가 3대 분파로 해가지고 웨스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지금도 세계 최고의 언론들입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이 인수하면서 베조프가 영향력이 좀 다른 데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워싱턴 포스트의 영향력 면에서 약간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워싱턴 포스트가.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시 저력이 괜한 저력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어떤 여론 통계로 볼 수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블룸버그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네수엘라 할머니가 이렇게, 이게 바로 언론중재법, 베네수엘라식 언론중재법이죠. 파쇼 악법이죠. 이게 명예훼손 이런 거하고 증오조작.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새 편집국장에 칸이 임명됐군요. 그 정년 퇴임했죠. 흑인 편집국장, 아주 그 뉴욕타임즈 역사에서 첫 흑인 편집국장인데 아주 잘했어요. 아주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온라인지로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언론으로서 물러나는 편집국장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편집국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편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편집국장. 물론 기자들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물론 설즈버그 가문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드라가 볼 때 이 운영면에서 CEO죠, 말하자면 언론사의 CEO가 편집국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인드라가 그 가짜뉴스론 얘기했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언론학자의 말대로 언론이란 게 뭐냐, 남들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뭐 100가지 팩트 기사가 뉴스가 있대서 이걸 100가지를 다 내보내는 게 언론이 아니죠. 어떤 언론 뭐냐, 100가지의 뉴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헤드라인으로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 이것이 언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인드라 방송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뭐라 하건 인드라가
이번에 방송 주제가 뭡니까? 프랑스 대선? 예. 마크롱이냐 르펜이냐? 남들 한참 무슨 뭐 검수완박이네 뭐 예? 저 지자체 선거네 이들아 그런 거 얘기 오늘 안 하고 막 이것만 얘기하잖아. 이게 언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드라 방송 듣는 게 뭐죠? 예,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예, 인드라의 소신대로 딱 하는 게 이게 뉴욕타임즈고 월스트리트저널이고 워싱턴 포스트의 힘이다.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서 예, 그때그때마다 헤드라인 뉴스를 내보낸다 이거죠. 예,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그냥 일반 뉴스로 보내고 딱 하나만 찍어서 예, 오늘의 주요 이슈 헤드라인 뉴스로 나가는 게 어떤 품격 있는 언론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의 넘버원 뉴스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한다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뉴시스가 제명의 라인에 섰나요? 머니투데이 예, 머니투데이가 이 뉴시스 인수했던가 그렇죠? 그래서 제명의 라인 운은 나오고 회장 그래서 인드라가 어지간하면 뉴시스 같은 통신사를 찌라시 취급 안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인드라가 볼 때 뉴시스 야 이거 회장 예, 머니투데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 찌라신데 인드라 앞으로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안 합니다. 한번한테 인드라는 뭐 한 번 이런데 선 넘었다 그래서 예, 그냥 막 아웃시키지 않아요. 예, 인드라 삼진 아웃제를 둡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 봤어 뉴시스 기사 중에. 이런 사례가 두 번 더 있으면요 뉴시스 찌라시 취급합니다. 환경오프엠처럼 찌라시 취급합니다. 예, 뉴시스 관련 계열사들 머니투데이 이런 것도 다 찌라시 취급할 겁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이런 거 찌라시 취급 안 하죠 인드라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드라한테 된통 걸렸어요 여러분. 예, 뉴시스 인드라 경고 때렸습니다. 인드라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뭐 국힘이 선출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운영 세훈이 형, 박형준, 홍준비, 유정복, 주기환, 김두겸, 이장우, 최민호, 김은혜, 박완수, 이철우, 김태흠, 김영환, 김진태, 이정현, 조배숙, 허양진 됐네요. 참고하시고 한동훈, 네, 중지한, 최수영 할 말 했던 거고 다 각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다 이해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인드라가 이제 부가위원님 의견입니다. 창원이 민노당 텃밭이긴 해도 경라도지사는 국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힘내세요. 빨리 퀴유하셔야죠. 보시면 되고 특례시라는 게 있었네요. 전 몰랐어요. 고양, 용인,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창원인가? 창원시가 어디더라? 그리고 뭐 홍준비 당선시켜준 게 이게 회창 인재 분열시켜서 김대중 당선시킨 시나리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성렬형이 이 지선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남 회동했던 게 그거죠. 김재원하고 홍준비 1대1 대결했으면 인드라 말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달성구수 만족했으면 저 홍준비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렬형이 대선 전에 홍준비가 도와주면 홍준비 도와주겠다. 그 성렬형이 홍준비한테 약속을 지킨 거죠. 홍준비도 필요했고 왜냐하면은 인드라는 현재 99% 미국 민주당이 재선에 승리한다고 보거든요. 다음 대선에서. 근데 뭐 1% 확률로 뭐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 보험 등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당선될 확률을 1%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대비해서 만약에 다음 대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 다시 반쪽 미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야당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철수형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국원 입장에서 반쪽미당을 반드시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홍트럼프 있잖아. 홍준표. 홍준표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 격차로 지는 거지 다시. 20%. 저쪽은 반쪽미당이 41%, 홍준표 20% 격차로 지는 거야. 그런 거 보험용으로 홍준표가 필요한 거죠. 1%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구시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 홍준표가 해도 홍준표가 해도 대구시장 일 잘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미국의 텍사스, 플로리다처럼 뭔가 대구의 투자 유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드라 입장에서는 홍트럼프를 별로 홍준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별개로 대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구 시민들은 홍준표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 경제 실익 잘 따져가지고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시키고 구미에도 많이 유치시켜가지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홍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봐야 무슨 본인이 발전해야지. 미워하면 뭐 됩니까? 정치는 너무 막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준석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유승민도 그렇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양, 맞아, 고양, 용인, 그 다음에 수원도 그러네요. 특례시 100만 명 기준은 그냥 100만 명 넘으면 된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드라가 토트넘 윙백, 그래서 이게 아스톤 빌라 그 친구, 그 친구 감독 돼가지고 그 친구가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겁니다. 시작은 아스톤 빌라에서 시작했고, 그거를 딱 보고 깨달은 애들이 브라이튼전을 준비해가지고 브라이튼전이 이긴 거고, 핵심은 뭐냐? 도어티. 딱 윙백에 나머지 애들은 허접한데 도어티가 많이 이 콘테 전술의 어떤 핵으로 떠오른 거예요. 도어티가 활약하니까 케인과 손흥민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어티, 아스톤 빌라가 작정하고 담궈버렸잖아, 도어티를. 담궈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계속 이렇게 경기되고, 그리고 이 파해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브라이튼대로 하면 지금 현재 콘테 방법이 없어. 토트넘 4위 못해요. 지금대로 가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있는 자원으로 해야 되니까 콘테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콘테 탓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콘테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상당히 어려운 다시 환경에 놓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 머스크 스페이스X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73년 UFO, 하필 또 1973년이야 UFO. 난 이런 보령 낙동 초등학교 이런 사건이 UFO 사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UFO가 착륙했다고 합니다. 야, 난 또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한국 UFO 사건 중에 가장 원탑이 이건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UFO 사건이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인물은 인물이야.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 야, 다 위험하지만 특히 프리솔로, 야, 인드라 같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세계에서 가장 원탑
오타쿠들, 원래 오타쿠의 원조가 매니아잖아요. 예, 서양 오타쿠들 못 따라갑니다. 동양 오타쿠들 저렇게 지독해 스포츠를 하더라도 예, 엄청나잖아. 예, 목숨 걸잖아요. 프리솔로. 야, 대단하네. 운전하는 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댓글 보고 웃었습니다. 예,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저기에 서 있다면 예,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굽혀져 가지고 자기 예, 엉덩이가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테네님께서 군가 저번에 얘기한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깽 얘기하셨네요. 그 깽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도 막 있잖아요. 근데 저 희철 알거든요. 희철이즘. 근데 희철이 같은 유명한 인기 유튜버가 저는 깽들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 일상생활 하듯이 해주는 게 위험 요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게임하듯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그 깽들도 예, 그냥 팥죽정은 귀엽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자칫해서 여러분 예, 저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예, 마약사범 돼가지고 해외에서 빵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감옥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갑방살이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중국에서 그런 식 하다면 사형당합니다. 예, 미국 법정에서도 엄격해요. 예, 큰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게임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영화나 게임에서 저는 어떤 악당들이 어떨까, 진짜 악당이 그 정도의 예, 만 누리시고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저는 지철이 같은 친구, 유명 유튜버가 그 인기 유튜버가 저는 깽들 만나는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한국 젊은층들이 저 깽들을 뭔가 반쪽정원처럼 여길까봐 걱정된다. 반쪽정원 귀엽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서 드립니다. 예, 물론 우리 테네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긍정적인 면에서 야 저 웃긴 놈들이네 하고 했겠죠. 예, 충분히 테네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근데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12시 16분이네요. 예, 늦은 밤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르페인 되면 굉장히 세계가 재밌어질 것이다. 브렉시트와 같은 효과. 네, 2020년 대격변의 시작. 또 다른 뇌관이 터진다. 네, 두 번째 젊은 시각 용기 있다. 이럴 때 차분하게 좌익 파쇼, 좌익 포퓰리즘에 맞서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큰 그림을 볼 줄 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 홍준비 예, 대구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시길 바란다. 나름대로 다 1타 3피에 떡밥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예, 홍준비가 대구시장 되더라도 잘할 거라고 이날 강조했었고요. 예, 정치는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할 필요가 없다. 정신은 정신이다.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